좋아한다는 것의 힘은 얼마나 클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자리한 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매장을 가득 채운 소품들이 좀 특이하네요.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카페지만 특별한 테마로 유명한 이곳. 덕업일치의 진정한 즐거움을 보여줄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에 엄청난 힘을 증명해줄 이분, 누구신가요? 네, 저는 부산에서 반려견,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월월월 앳더먼트 대표 황가희입니다. 반려동물의 진심인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오늘의 이야기. 월월월 앳더 모먼트는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죠. 대표님,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그냥 강아지가 있든 없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사실 애견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는 사람한테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편한 공간. 하지만 강아지가 같이 와도 좋은 공간. 평범한 반려동물 전문 카페가 아닙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감과 공존의 공간. 이건 황가희 대표의 창업 철학이기도 한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부심도 좀 있는 편이고, 왜 그러냐면 약간 생각보다 그런 손님들이 많으세요. 본인은 강아지를 키우고 친구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같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꼽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생각보다 그 가족 단위로 진짜 많이 오세요. 저희 카페가 할머니를 모시고 온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런 가족 단위가 좀 많거든요. 애기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강아지를 키우든 안 키우든,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키우든 안 키우든 강아지만 좋다면, 궁금하다면 그냥 좀 부담스럽지 않게 올 수 있는 공간?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월월월 앳더 모먼트는 원래 월월월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작은 공방 겸 카페였는데 이제 제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랑 커피 마시러 온 손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강아지 견주끼리 친해지면서 약간 커뮤니티도 조금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제가 확장 이전을 해온 게 월월월 앳더 모먼트라는 이름이고, 이제 공간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봉사활동도 다니고 플리마켓 해가지고 뭐 기부도 하고, 그리고 약간 비반려인과 같이 살기 좋은 교육 같은 거, 이제 뭐 행동 교정이라든지 산책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기견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제 집에서 좀 쉬고 계신 어머님들 이제 강아지 뜨개 장난감 만들면 제가 또 그거를 또 들고 와서 장난감을 판매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건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진심 하나로 시작한 창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크게 막 사업을 막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도 없었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하기 싫은 걸 피해서 한 창업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얼만큼 성공할 거라든지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은 생각도 없었고. 근데 제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발표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이템이 강아지 맞춤 제작 뜨개 의류나 용품이었는데, 그렇게 다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가격이 높아질 거고 누가 강아지한테 그렇게 큰 돈을 쓰냐고, 그런 사업 하려면 막 서울이나 막 해운대 잘 사는 동네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월세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 대학생이었지만
저는 저희 새끼한테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돈을 쓰고 내 주변에는 다 그렇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인데 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오늘날이지만 황가희 대표가 창업을 시작한 시절의 분위기는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창업까지 성공하게 한 반려동물 사랑.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설명하거나 아니 뭐 반려견 관련된 사업 아이템 발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저는 7년 전에 강아지랑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종종 계세요. 강아지랑 같이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7년 전에 제가 저희 집 강아지랑 유럽 여행 간다 얘기했을 때 그 말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심지어 그 강아지랑 유럽 여행 가려면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물병원에서 이제 뭐 서류 같은 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동물병원 선생님도 왜 데려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친구랑 뭔가 계속 같이 있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데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7년 전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난 해외여행. 그것도 무려 머나먼 유럽이랍니다. 지금에야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니 이런 일이 종종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가족한테 맡기고 갈 수도 있고 한데 당시 저는 약간 나도 유럽 여행 가면은 재밌는 거 너무 많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할 텐데 얘도 당연히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어색한 가족들이랑 있는 것보다는 익숙한 저랑 같이 여행 다니는 게 훨씬 더 이 친구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뭔가 그때는 유럽이 훨씬 더 반려 문화의 선진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같이 겪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거나 각오한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지금도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돈만 쓰면 데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제일 그냥 놀라웠던 게 그냥 그 친구가 되게 작았거든요. 그리고 옆자리를 둘 수 없고 발밑에 놔둬야 되는데 제 비행기 값의 절반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해 안 갔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어려웠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류도 강아지 데리고 가서 뭐 얘기하고 돈 지불하면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강아지 6에 고양이 1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제가 처음 월월월 시작했을 때 입양한 친구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8살이 된 블루라고 베들링턴 테리어. 둘째는 단모 치와와 살구. 그리고 셋째가 여기 장모 치와와 땅콩이. 이제 넷째랑 다섯째가 같이 입양이 됐는데 박하랑 사탕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웃음 터지게 하는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이제 믹스묘인데 홍차라고 고양이 1마리, 그리고 막내로 이제 2살 된 버터라고 말티푸. 이렇게 총 7마리를 같이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순 없다. 지금 영상 보면서 심장 부여잡은 분들 계시죠? 월월월 애떠 모먼트를 탄생하게 한 1등 공신들입니다. 대표님, 매장 소개도 좀 해주시죠. 저희 크게 의류랑 간식이랑 뜨개 제품 이렇게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런 그 케이프 제작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케이프보다는 의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올 가을에 나왔던 거는 이런 거. 근데 저희가 이거 과일 시리즈들이 조금 출시하자마자 좀 잘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그 약간 태국이랑 베트남 이런 쪽에 조금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처음 수출이 많이 나간 제품들이고, 이곳에서 출시한 강아지 의류는 해외로 수출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극진한 반려동물 사랑이 해외 시장의 문까지 열었죠. 그리고 간식이 이렇게 세 종이 있는데 그 부산 특산물로 만든 간식이어가지고 기장 멸치, 대저 토마토, 기장 미역. 그래서 그 저희 공간이 좀 타지에서도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기념품처럼 구매해 가실 수 있게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컨츄리 스낵이라고 해서 간식이 있고, 부산의 특산품을 활용해 만든 영양 만점 반려동물 간식이라뇨. 지역 문화도 알릴 수 있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센스 넘치는 탁월한 상품이네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장난감 위주로 나가거든요. 그 벨렐레 마트라는 컨셉으로 찌개 제품들이 대부분 과일이나 야채, 해산물 이런 거거든요. 마트처럼 포장해가지고 귀여운 산지직송이란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찌개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황가희 대표. 월월월 앳더 모먼츠에 숨겨진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준다고 하는데요. 탁 트인 야외 공간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는 2층 공간. 1층 카페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2층의 스튜디오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곳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불리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역시 계획에 의해 진행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저는 하고 싶어서 한 거긴 하거든요. 카페를 했고, 카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럼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고 싶어 하니까 간식을 넣어야겠다 해서 간식이랑 이런 것들을 제품을 넣었고, 또 근데 강아지 없이 오는 손님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구경할 만한 것들도 넣어야겠다 해서 넣어서 편집샵이 갑자기 생겼고, 그리고 2층에 공간이 있어서 교육을 시작했어요. 2층 공간도 사실 카페로 이용하면 좋지만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길이 그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야외에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2층을 따로 사용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2층에서 우리가 이제 뭐 대관이나 교육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복합문화공간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또 복합문화공간이 되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빨리 시작한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빨리 붙여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저 하고 싶어서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해서 했다면 이렇게까지 즐거울 수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공간에 특별한 테마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도,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도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즐겁기만 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막 나눠져 있는 편은 아니긴 한데요. 보통 강아지 생일 파티 대관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아예 공간을 아예 자유롭게 꾸미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벽이나 유리에다가 이제 생일 파티 꾸며가지고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생일 파티 하면은 조금 규모마다 다르긴 한데 정말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 출장 뷔페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 공간이 어쨌든 평수가 그래도 막 조금 괜찮은 편이어서 강아지 생일 파티 대관하기에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내가 생일 파티에도 저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약 88.9%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황가희 대표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충분했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어쨌든 1층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반려견이라는 주제로 모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되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반려인, 비반려인 같이 살기 좋은 도시였고, 올해는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유기견 센터를 도울 수 있는 방법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거든요. 청년과 반려동물.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어들인데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힘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한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이 공간에는 늘 열정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의 교류는 이곳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테이블에서 하시는 분들은 A 떠있는 자세를 내가 낮춰서 하면 되고 누워서 하면 또 여기 사람들이 모이면은 아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모이면 꼭 문제점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건 별로야, 이게 왜 없지? 약간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취합해서 또 그걸 해결하려면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내년엔 또 다른 걸 또 청년이나 반려인 관련된 걸 또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간의 탄생 계기도 운명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계속 산책을 다니다가 여기 공간을 봤어요. 그 남자친구랑 같이 막 산책하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이 공간을 보고 그런 비어있는 건물이 있던데 한번 볼래? 해서 봤는데 그냥 그때는 다 잠겨 있어가지고 그냥 외면만 봤는데 그 빨간 벽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전화를 무조건 했죠. 하니까 근데 거기가 한 8년, 9년 비어 있었는데 괜찮겠느냐고.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했는데 보고 나니까 저 뒷마당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해야겠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창업을 위한 장소를 알아보러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일상 속 산책길에 만난 이 공간이 황가희 대표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선택은 순간이었고 실천은 과감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마다 약간 반셀프 하거든요. 이제 뭐 목공이나 이런 건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페인트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칠하고 해가지고 한 달 넘게 공사해가지고 여기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니 하고 싶었고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거침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폐가였던 이곳을 오늘날과 같은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그 오래된 상가 건물이어가지고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나눠져 있던 공간인데 그걸 다 터가지고 이 보이는 이 큰 위에 보이는 하얀 잎게 벽이었어요. 다 터가지고 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공간 어느 한 구석 황가희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공간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까지 그야말로 핸드메이드로 진행해왔으니 애정이 클 수밖에 없죠. 매장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희가 매년 5월 5일에 월스 플리마켓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정말 큰 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제일 크게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 정도 자부심을 가지는 행사인데, 기부 행사인데 이제 그 행사가 올해 3년 차였는데 제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 올해 기억하시면 5월 5일 태풍이었거든요. 5월 5일 날 저희가 원래 야외에서 물건 세팅을 하고 안에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3, 4, 5인가? 5, 6, 7일간 3일 했는데 3일 내내 비가 오고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5일은 저희 철문인데 저 철문이 혼자 열릴 정도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날 여기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다 서 있었어요. 날씨가 정말 안 좋았는데 여기 진짜 몇십 명 되시는 분이 그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다 그냥 서서 참여하실 정도로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 통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태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행사를 찾아 자리를 빛내준 사람들. 그 기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죠? 하지만 매 순간 이렇게 탄탄대로만 펼쳐지진 않았습니다. 누구나 겪어야 했던 힘든 시기가 찾아온 거죠.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을 때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때기는 해요. 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 제가 여기를 확장 이전했거든요. 그걸 8월에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그 홀영업 정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강아지랑 같이 오는 카페인데 홀에 있지 못하면 그냥 카페지만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배달을 갑자기 할 수도 없는 경우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근데 그때를 겪으면서 아 내가 오프라인 사업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의류를 시작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거기도 하거든요. 모든 소상공인이 피해갈 수 없었던 코로나 사태.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든다는 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오프라인 사업 위주의 운영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며 의류 아이템을 새롭게 개발해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저는 직원도 있고 월세도 나가야 되고, 근데 제가 그때 온라인으로 의류 사업을 시작한 이후여가지고 다행히 또 그때 출시했던 옷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옷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으로 수출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그 달을 잘 버텨냈어요. 또. 하지만 창업은 돌발 변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5월 말에 차가 여기를 치고 들어오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골목이 엄청 좁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려고 하던 손님이 운전을 잘못하셔서 차로 치고 여기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테리어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때도 저희가 그 공사도 다 새로 하고 한다고 또 한 달 영업을 못 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카페를 방문한 고객의 차량이 매장 안까지 밀고 들어오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던 끔찍한 경험이었죠.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 문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뉴스도 났거든요, 그때. 어제 오후 1시 반쯤 부산 연산동의 한 애견 카페에 BMW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과 사장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동네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사람들 막 다 구경 나오고, 심지어 여기 턱이 있어서 차가 못 빠져나갔거든요. 렉하고 올 때까지. 그래서 그때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다 구경 나오고 엄청. 근데 다행히 사람도 안 다치고 개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1시 오픈인데 1시 반에 사고 났거든요. 손님이 딱 4팀 계셨는데 그 손님들 사삭 피해서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었으면 그때 진짜 폐업할 뻔했다 이 생각 진짜 많이. 지금이야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심정이 오죽했을지 상상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도 너무 좋고 지금 온 손님들도 너무 좋고 저희 직원도 좋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뭐 가족이나 남자친구도 다 좋은데, 그래도 늘 저한테 힘을 주는 건 저희 애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바쁘니까 걔네랑 막 못 놀아주고 할 때도 훨씬 더 많은데 걔네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매번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막 반겨주고 다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일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은 월월월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 말했죠. 좋아하고 즐기는 건 이길 수 없다고. 수많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다시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은 오로지 좋아한다는 것의 힘, 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업 만족도도 최상일 것 같은데요. 만족도요? 그래도 일이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약간 좋아하는 일이라서 아마 제가 계속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의류를 했는데 의류가 실패하면은 또 거기 투자했던 만큼 다 잃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잃는 거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한다든지 새로운 걸 계속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덕업일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녀의 진심이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랑 그렇지 않은 일 중에 고민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게 나한테 기회가 되고 돈벌이가 되고 나의 생활이 된다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회사 일이 좋을 수도 있지만 좋아서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퇴근하고 나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일이 크면은 회사 그만두면 된다고. 그래서 꼭 두 개 나누지 말고 두 개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두 개 꼭 같이 해서 안정적인 건가? 도전을 같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생각을 하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준비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잘 버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또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좋아한다는 것의 힘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덕업일치를 꿈꾸는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